자, 다음 것도 이어서 할게요. 289번부터 하면 되죠. 289번 보겠습니다. 289번도 질문이 있었어요. 89번 누구시죠? 민자였나?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두근이란 말이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 이거 이용할 겁니다.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두분의 합, 두분의 곱으로 식을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근거계산기 이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식 정리하는 게 조금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더 복잡한 식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너무 복잡해 라고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 두근이 나눠졌으니까 두근의 합부터 먼저 식을 정리해보면 통분해야겠죠? 통분해준다면 잘리나요? 왜? 분모부터 먼저 곱해주겠죠? 그럼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고 x자로 곱해주니까 1 플러스 알파의 제곱 1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얘들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만큼을 빼준 거죠. 베타 제 베타. 그 다음에 알파 2알파 더하기 2알파니까 2로 묶어서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1 두 개 더해줘서 2.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근거계수한 게 다 넣어서 식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 보여주면은 7이 나옵니다. 일단은 합한 값이 7이 나올 거고 곱은 어차피 다 약분되잖아요.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1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합 7 나왔고 곱이 1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0번 또 보겠습니다. 590번이요. 선생님 잘 안 보여? 보여? 유치원에 다 했고? 자, 590번 보겠습니다. 자, 590번은 뭐 문제가 좀 길게 나와져 있지만 우리가 이용할 거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PFCG의 둘레의 길이가 28이고 넓이가 46이라는 거. 그 다음에 A하고 AH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거니까 A2를 알파, AH를 베타라고 놓는다는 거. 자, 다음에 2차 계수는 1이다 라는 거 힌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나 뭐 국어 할 때 문장에다가 뭐 밑줄 긋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체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게 중요한 힌트구나 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밑줄 긋면서 문제 풀어주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거야. 그냥 문제 푸는 거보다. 정말 알겠죠? 영어 문장 해석하는 것처럼 국어 문장 해석하는 것처럼 힌트랑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림에다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에다가 해봅시다. 그림으로 이 끝에가 안 나오냐? 이거 잘리지 왜? 자, 일단은 A 2의 길이를 알파라고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2b는 10-알파 되겠죠? 마찬가지로 AH가 베타라고 한다면 HD의 길이는 10-베타가 됩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10-베타고 세로 길이가 10-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둘레 길이는 28이라고 했으니까 둘레 길이는 10-알파 두 개랑 10-베타를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럼 4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배 해준 걸 빼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항을 시켜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넓이가 46이니까 10-알파랑 10-베타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 수 있죠. 전개해주면은 100-
10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면 60을 빼주는 거죠? 40이니까 40 넘어가면 또 알파 베타만 남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6이 또 나오겠습니다. 최고 차항 계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 이꼴 빵 라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되시겠죠? 별도 정리해 두시고 자, 됐습니까? 자, 되셨으면 591번으로 또 가볼게요. 591번 누구시죠? 네. 정원이 파워가든 파워가든 정정원 강한 정원이 파워가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질문이 많았던 유형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형태의 유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일수록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랑 알파 베타가 4인 거 먼저 써놓고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4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뭐 2x 마이너스 4다. 그러면 x제곱에다가는 1 넣어주고 x에다가는 마이너스 4 넣어주고 이럽니까? 어? 그래요?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4인데 x제곱에다가는 1 넣어주고 x 1차항에다가는 마이너스 4 넣어주고 이래? 아니잖아. 그쵸? 그러려면 지금 힌트가 f 알파가 베타고 f 베타가 알파라고 했는데 얘는 다른 근을 두 개를 넣어준 거잖아. 똑같은 식에다가 같은 식에다가 다른 걸 넣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알파에 관한 식으로 써져 있거나 베타에 관한 식으로 써져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베타 대신에 1-알파로 바꿔 써줄 수 있고 알파 대신에 1-베타로 또 바꿔 써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줄 거란 얘기예요. 알파 대신에 1-베타, 베타 대신에 1-알파를 이 식에다가 각각에다가 넣어주면은 하나의 문자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되시겠죠? 둘 다 써야 돼. 둘 다. 하나만 써보지 말고 둘 다 항상 다 써봐야 됩니다. 둘 다 이렇게 써보시면은 f 알파는 1-알파, f 베타는 1-베타죠? 다 이항을 또 시켜줍니다. 다 이항을 시켜주면은 알파 대신에 네모 들어갈 자리, 베타 대신에 또 네모 들어갈 자리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네모 대신에 이제 x로 바꿔서 써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fx 더하기 x-1 이퀄 빵! 이라는 두 근에 해당되는 게 뭐야? 알파도 되고 베타도 된다는 의미죠. 그쵸?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2차 방정식의 두근,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퀄 빵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죠? 옆에다 또 쓰는 거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4 이퀄 빵도 두근이 알파 베타다. 얘도 알파 베타고 얘도 알파 베타다. 그럼 두 식이 같다는 얘기지. 맞아요? 근데 최고 차이 계수는 안 나눠져 있으면 a로 쓰는 겁니다. 최고 차이 계수 얘는 뭐야? x제곱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로 쓸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두 개의 식이 같으니까 두 개의 식을 같게 놓고 fx만 남기고 넘기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fx만 남기고 넘긴다.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게 f1의 값이니까 넣어주면은 4 나온다. 아시겠죠?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시험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문제의 유형입니다.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 나머지 정리에서는 어떤 거 시험에 나오겠어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그죠? 볼에서 나머지 구하는 거? 그런 형태들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몰랐던 거, 한 번에 잘 이해 안 됐던 거, 이런 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재성이 잘 풀리게 하고 있지? 칠판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필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제 안 하신 분들은. 자, 594번 또 보겠습니다. 594번도 아마 또 질문이 있죠.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이거 맞으신 분 있어요? 없어? 연주 틀렸어? 파워 가든도 맞았어? 틀렸어? 네. 자, 이거는 센 C단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라이스트 쌤 말고 센 교재 있죠?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그거 C단계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혹은 알파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이에요. 지금 숫자를 한정 지어준 게 지금 3개나 나와. 허수, 허근이니까 허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수, 알파 세제곱이 실수. 그 다음에 모든 실수 p. 그죠? 수의 범위를 한정 지어주는 게 3개나 나와요. 이게 다 힌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다 힌트예요. 자, 일단은 허근 알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복소수 z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썼죠?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죠? 단 ab는 실수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서술형 쓸 때 만약에 내가 a 플러스 bi라는 문자를 사용한다면 ab라는 실수다라고 꼭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2점 감점. 그 다음에 얘는 문제에서 허근 알파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 대신에 a 플러스 bi라고 놓을 텐데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해줘야 돼요. 허수죠, 허수. 그죠?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 ab는 실수고 b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추가해서 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하기도 할 거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요거 안 쓰면 감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허근 알파는 a 플러스 b이고 b는 0이 아니다라는 거 써놓고 시작을 할 거죠. 자, 그럼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라고 했으니까 세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알파 대신에 a 플러스 bi로 놓고 세제곱 해줘서 식을 정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i 마이너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i죠. 그래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 줄 겁니다. i가 곱해져 있는 거랑 i가 없는 부분. 그럼 i가 없는 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b 제곱이고 i가 곱해져 있는 거는 3ab a 제곱 b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나오는 거니까 요 허수 부분이 빵이 돼야 되지. 그죠? 허수 부분이 빵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얘는 b로 묶여줄 수 있으니까 b로 묶어주면은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곱해지겠죠? 근데 b가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정의할 때 그럼 요 뒤에 있는 부분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니까 b 제곱이랑 3a 제곱이랑 같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 돼요? 연주 뭐 한대? 돼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허근 알파라고 놓으면 한 근이 a 플러스 bi이고 다른 근이 a 마이너스 bi니까 두 근이 나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거계수의 관계 또 사용해 볼 겁니다. 근거계수 관계 또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i랑 a 마이너스 bi니까 bi랑 마이너스 bi는 없어지니까 2a가 되겠죠?
그럼 2a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p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곱해주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오겠죠? 그게 p 더하기 3이 되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합에서 먼저 볼 겁니다. 합에서 먼저 볼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문자가 어떤 문자로 표현해야 되죠? 여러 개의 지금 문자가 섞여 있잖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P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P에 관한 문자로 바꿔서 쓸 거예요. P에 관한 문자로 A, B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A 대신에 2분의 P로 바꿔서 표현해줄 수 있죠. 이항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제곱에 관한 식이니까 제곱해주면 A제곱은 4분의 P제곱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주면 A제곱 대신에 4분의 P제곱을 넣어주면 B제곱은 뭐가 됩니까? 거기다 세배해준 거 4분의 3P제곱이 되겠죠? B제곱이?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A제곱, B제곱 대신에 얘네들 넣어줄 수 있죠. 두 개를 보라색 화살표 보면 됩니다. A제곱 넣어주고 B제곱 넣어주면 P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러면 4분의 P제곱이랑 4분의 3P제곱이랑 더하는 거니까 4분의 4P제곱이니까 그냥 P제곱이죠? 그럼 이항만 시켜주면 되죠. P 더하기 3을. 그럼 P제곱 마 P 마 3 이꼴 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이니까 얘 인수분해 안 되죠. 근 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곱만 구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근각계수 한 개로 마 3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근 구할 필요 없이 근각계수 한 개로 바로 곱만 구해주시면 된다. 이해 되시겠죠? 현수가 다 적었니? 적었어? 풀었어? 맞았어? 틀렸어?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잘 적고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이 없네 이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봅시다. 이제 2차 함수 그냥 라이트로 가볼게요. 그냥 센 라이트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들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는 중3 때도 나왔지만 고1 때도 또 나오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1, 고2, 고3 때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나올 거니까 수능 때도 이 2차 함수가 계속 나올 거니까 중요한 이유이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우리가 다항 함수, 3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방정식을 미분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 로그 방정식 풀 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풀 때 같은 부분을 치환해서 풀게 되는데 그 치환해서 풀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와.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끈질기게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팔목 잡고 늘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몰라, 나는 지금 이 고등학교 제도가 계속 뭐 어떨 때는 뭐 나아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가 이제 대학 갈 때가 제일 그냥 뭐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제일 뭐 무난하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 때는 그 정시랑 특차밖에 없었어. 정시는 내신 뭐 한 30%, 수능 70%이 정도의 비율로 반영이 되는 거고, 특차는 그냥 수능 100%야.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은 반 친구들끼리 공부할 때도 내신 성적 갖다가 막 엄청 막 피 튀기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물어보고 알려주고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알려줍니까? 중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또 다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일단 내신으로만도 대학을 갈 수 있잖아. 그러면 내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도 내가 이보다 잘해야 돼. 걔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약간 잔인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능으로 딱 시험 봐서 뭐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 세워서 여기까지 어디 갈 수 있어, 여기까지 어디 갈 수 있어 하면은 일단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나랑 비슷한 애들이 안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친구랑 으쌰으쌰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신 갖고 대학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힘들어요. 응? 내신 갖고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돼.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알 수 있는 이름들의 학교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야. 힘들어요, 그만큼. 내신으로 대학 가기. 그래서 난 일찌감치 정시예요. 1학년부터 전 정시 준비할 거예요. 미친 거지. 정시는 수능 보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다 배우지도 않았잖아. 근데 무슨 정시 준비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냥 그거는 나 그냥 공부 포기하는 거예요 라는 것과 똑같아. 그래? 그러면 그래? 아싸, 한 명 제끼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시 간다는 건 이제 고3 때 돼서 내신으로 좀 하기 불안할 때 이제 수능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저 고3 때도 마찬가지로 뭐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도 다 진도가 안 나간 상태란 말이야. 내신도 안 돼 있고 진도도 다 안 나간 상태인데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진도도 다 안 나가는데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하지? 그거는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합니다.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 기본형. 그죠?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평행이동 다 배웠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잖아요. 그럼 그 기본형의 그래프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옮기듯이 컴퓨터 바탕화면 아이콘 드래그해서 옮기면 얘가 회전하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돼요? 아니지? 뭐만 옮겨지는 거야? 생긴 모양 그대로 자리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모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는. 왜? 회전 변환이나 축소 변환, 확대되는 변환들은 행렬을 배워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배웠잖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형의 그래프, 그거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형의 그래프는 뭡니까? y는 ax 제곱이죠? ax 제곱의 그래프.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쵸? 꼭지점이 원점이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 중학교 때 이미 다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차 함수 a의 x-m제곱 더하기 n. 자, 요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2차 함수가 일반형의 그래프로 그려져 있으면 표준형의 그래프로 바꿔서 항상 써놓고 또 시작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 그래프 잘 그리기 힘들잖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꼭지점이 중요하죠. 이 꼭지점이 중요하잖아. 왜? 꺾여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질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지금 한 번 꺾였죠? 3차 함수는 몇 번 정도 꺾일까요?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몇 번 꺾일 것 같아? 2번 꺾이겠죠? 물론 3차 함수의 그래프도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세 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2번 꺾여요. 2번 꺾여요. 4차 함수는 그럼 몇 번까지 꺾이겠어? 3번까지 꺾일 수 있어요. 물론 4차 함수도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 그형이 그려지지만, 자, 이 꺾여지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실생활에서 이 한계치, 임계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었는데 튼튼하지가 않아. 튼튼하지가 않아서 무너지면 사람이 엄청 많은 게 죽겠지. 다리밭도 마찬가지,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 건축물이 교량이 어느 정도 하중까지 버틸 수 있느냐, 최대치가 어디까지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할 때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면 뭘로 바꿔준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이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기본형이 원점이었잖아.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했는지,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형태인 거지. 그쵸? 맞아요? 모든 함수 그래프는 똑같다니까. 기본형에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평행 이동은 다 마찬가지지만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들어갈 자리, x 대신에 뭘 넣어주죠? x 대신에 민소. 내가 물어볼 것 같으면 갑자기 배가 아플 것 같아서 패스. 연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평행 이동하면 x 들어갈 자리에다 뭘 넣어주죠? 네? x 들어갈 자리에다 a를 그냥 넣어줘요? x 들어갈 자리에다 a를 넣어줘? 그러면 y는 a제곱 이런 형태가 됩니까?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x 들어갈 자리 대신에 x 대신에 원래 x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준 거 봐봐요. 요 x 들어갈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x-m이 들어갔잖아. 아, 완전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은 x 들어갈 자리 대신에 x-a를 넣어주면 돼요. x-a. 되시겠죠? 대입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라고 한다면은 y 들어갈 자리 y 대신에 뭘 넣어줍니까? 똑같아요. y-b 대입하면 됩니다. 모든 함수들 마찬가지예요.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지수 함수든 로그 함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이동하면. 아시겠어요? 평행이동할 때는 이렇게 대입을 한다 라는 거죠.
다 썼나요? 다 썼죠? 나는 수정이 이 교재가 평이동을 먼저 나왔으면 좋겠지만 평이동이 맨 나중에 나오죠? 평이동이 맨 뒤에 나옵니다. 교재에. 평이동 나는 먼저 나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2차 함수 할 때부터. 이제 다 썼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표현했죠? 그럼 X 들어갈 자리, 원래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X 들어갈 자리에다가 X 마스 M을 대입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괄호에 전체 제곱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n만큼 표현했어요. 그럼 요 Y 들어갈 자리 대신에 뭘 넣어준 거예요? Y-n을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이항을 해서 플러스 n이 된 거지.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네, y 들어갈 자리 대신에 y-n을 넣어서 이항해줘서 여기 플러스 n이 뒤에 붙은 거잖아.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항상 생각해 주는 게 좋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써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는 거, 축의 방정식을 바로 알 수 있는 이 형태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대한 유형에서 세 가지를 따져주는 게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랑 판별식이랑 함수값의 부호 세 가지를 따져줘야만 해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되고 이거는 암기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다 라는 거. 자, 확인 1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표준형을 다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표준형 한번 바꿔주는 거 연습해 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잘 그려주셔야만 합니다. 2차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 그래프 그려서 찾을 거예요. 2차 함수도 막 2번 그려서 막 찾을 거라고. 그래프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표준형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1차항까지 일단 끊어서 생각해 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줄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이걸로 묶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면 플러스 1이죠? 그거 제곱해주면 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을 써줄 거예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원래는 플러스 1이 없었잖아? 원래는 플러스 1이 없었으니까 똑같은 1을 빼줘야죠. 그 다음에 가로로 묶어주시고 뒤에 상수항은 그대로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1은 남아있잖아요. 마이너스 1 남은 거는 앞에 전개해서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나와줘야겠죠. 자,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남은 거는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로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주셔야죠.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그려주시고 원점이고.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딥니까? 마일 콤마 5가 꼭지점의 좌표죠? 네, 마이너스 1 콤마 5가 꼭지점의 좌표니까 이 정도. 그 다음에 y절편 4죠.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x절편까지 써주면 좋겠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만 체크를 해둡시다. y절편이랑. 네? 네,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 2번도 연습해 봅시다. 2번도 연습을 해보면, 자, 이도 마찬가지로 1차항까지 끊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최고차의 개수로 묶어줄 거예요. 3분의 1로. 그러면 3분의 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전개에서 마이너스 2x 나오려면 마이너스 6x 들어가야겠죠? 그쵸? 전개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려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반으로 나누면 마삼이죠?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그래서 플러스 9를 써주고, 원래는 플러스 9가 없었으니까 똑같은 수를 빼주죠. 마구.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시고요. 플러스 3 뒤에 상수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9 남은 거는 어떻게 한다? 앞에 3분의 1이랑 곱해서 나온다. 그죠? 자, 그럼 식을 다시 써보면 3분의 1에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이니까 마삼이 되겠죠? 뒤에 있는 플러스 3이랑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만 식이 써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또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x축, y축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3,0이죠? 네, 3,0.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우리가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y절편이죠? 그렇죠? x에다 0 넣어주면 그래서 또 0,3도 지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됩니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표준형 바꿔준 거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생인데 표준형도 못 바꾸면 말이 안 되죠? 그쵸?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개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빵, 얘가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이 y다 라고 한다면 얘는 2차 함수잖아.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y 대신에 이 함수에서 y 값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y 대신에 0 대입하면 뭐 나와? 그 그래프에 x축과의 교점, 즉 x 절편이 나오죠? 1차 함수랑 똑같다니까. 1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 나오면 뭐 나와요? x절편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x 대신에 0 나오면 뭐 나와요? y절편 나오잖아. 그쵸? 2차 함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y 대신에 0을 넣는다는 의미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식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 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는 얘기죠. 실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실근. 얘는 좌표는 우리가 대소 관계를 따져줄 수 있습니다. 평면 좌표는.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수가 작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죠. x 중에서는. 밑에 있는 수가 y 값 중에서는 작고 위쪽에 있는 게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근은 대소 관계를 따져줄 수가 없어서 이 실수 평면 좌표계에서는 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해되시겠죠?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 x절편이 의미하는 것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잘 알고 계셔야 되고, 확인 2번은 그냥 인수분해에서 x값 찾아주면 됩니다. 인수분해에서 x값 찾아주면은 이게 x축의 교점 x좌표죠? 한마디로 이게 뭐랑 똑같다고? 실근이랑 똑같은 거니까. 되시겠죠?